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빠른 복원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장중에 2120포인트까지 오르며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앞다퉈 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102,000원 선까지 오르면서 또 역사상 최고가를 냈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S-오일 등 정유 3인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빨리 보내신 분들 먼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역사적 최고치를 썼던 코스피 지수가 이 시각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4포인트 상승한 211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장한 지 4분 만에 212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4흘 만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57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9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관도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88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르면서 52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6포인트 상승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현재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2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1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상승폭 다소 줄여가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8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0억 원 소폭 사고들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7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5전 하락한 111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빨간불을 켜면서 111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바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11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FOMC 회의 이후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반등한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경상수지가 역대 4번째로 많은 흑자를 기록한 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3사와 석유화학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엿새 만에 반등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GS와 S-오일 호남 석유가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S-오일은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10만원대 돌파하면서 9% 급등하고 있고요. GS가 5.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호석유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대한유화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6% 이상 오르면서 정유화학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낙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추가 상승의 기회를 제공해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오르면서 50만원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1%,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드루십 수주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TE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LTE는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전용망인데요. 서원인텍과 이노와이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RF텍도 14%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오르고 있고요. KMW, 웨이브 일렉트로도 4% 이상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도 찰시를 나오면서 오늘자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쌍용차는 예외입니다. 오늘 쌍용차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사의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거래일 상승하면서 4%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 약 9억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5%나 조정받고 있고 만도와 한라공조도 1%,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또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1년 주도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역시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리 인상도 점쳐지고 있고 이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은 바로 은행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숍님, 네. 먼저 금년도 은행 업종 어떻게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연초에 여러 가지 겪고 넘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요. 차트 자체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저평가 상태는 아닌 듯이 거품처럼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금리 인상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아마 맞겠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런 부분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은행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을 인수케 한다거나 또 대한해운이 뭐 디폴트를 선언해가지고 그 부담이 작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정리가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PF 자금에 대한 그런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가계 자금이 많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한다면요. 전체적으로는 연초쯤에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있고 저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라면 2월 말경부터는 슬슬 건드려보는 게 좋지만 연초부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미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좀 더 깊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은행주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비숍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정여훈 과장님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업종 과연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겁니까? 예, 은행 업종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다가 은행 업종을 사가지고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적이 요 근래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그렇게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은행 업종을 많이 비중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같은 기간 동안에 대형주를 같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상당히 좀 미루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은행 업종 자체의 어떤 뭐 민간의 어떤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이 좀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주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이나 보험주 아래로다가 은행주를 두고 싶기 때문에 금융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포트폴리오에 증권주는 한 종목씩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지주회사격인 대형 은행주는 지금 당장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비숍님, 네. 올해는 하나금융 지주가 또 외환은행 인수를 했고 M&A 모멘텀도 불거졌고요. 또 우리금융 민영화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인데 만약에 은행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은행주에서 토픽은 신한지주로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일단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 토픽으로 해서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다른 금융지수하고가 좀 틀리게 위로 이제 신고가로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토픽으로서의 면면을 차트로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걸린 내용 자체는 이제 뭐 내용을 겪고요. 그 내용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축은행도 인수를 검토하고 그러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마무리만 좀 지나고 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요. 이것이 밑에 4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저점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서 매집을 좀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고 노려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신한지주가 가장 타이밍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비숍님께서 들려주신 거고요. 자, 정여훈 과장님께는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잘 가고 있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IT, 자동차,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을 보는 게 금융주를 보는 것보다 맞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 말씀해 드렸었는데 기존에 좀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서 기존 주도주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주도주 위주로 구성을 하자.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은 수출주 위주의 어떤 상승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향들, 트렌드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주 위주로다가는 좀 못 올라가고 있고요. 은행주를 굳이 분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주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는 못 올라가고 수출주만 올라가는데 이런 격차들이 아마도 1분기 내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I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화학 같은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은행주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칠 시간이죠. 예, 먼저 비숍님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 배틀 종목들부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윤용식 비숍님께서 6가지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십니다. 6가지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오롱 건설이 우리가 매수한 지가 이제 2달 정도 됐거든요. 수익이 20% 났고요. 현대증권 14%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13%를 넘어가는 수익, 글로비스와 리노공업 역시 각각 7%, 2%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매수가 됐었던 LG패션은 오늘 2% 정도 더 오르더라고요. 수익이 3% 이상 나고 있습니다.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자, 비숍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중에 1위와 2위 종목 차트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예, 코오롱 건설입니다. 코오롱 건설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지요. 수익이 20% 이상 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수익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6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고요. 코오롱 건설은 건설주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증권주는 정혜원 과장님 포트에도 한 종목 들어있고요. 증권주가 오늘은 소폭 눌리기는 하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비숍님 지난주에도 포트 변경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예, 이번 주에도 역시 그대로 들고 가시네요. 예, 지난주에는 대한제강을 하나 팔았습니다. 예. 관행상 팔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포트를 올해는 쭉 밀고 나가는 포트를 좀 잡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쭉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더 많은 한참 많은 수익이 났다 많이 빠졌는데도 이제 아직 수익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변경이 없는 까닭은 지난주는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폭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폭락을 커버하는 과정으로 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 있어야 팔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주 더 미루기로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또 관행상 하나를 팔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팔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종목은 우리 대한제강도 우리 매도 이후에 계속 급등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패턴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안정적인 포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도 꾸준히 늘려갈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몇 개 종목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코오롱 건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워낙 주봉 먼저 잠깐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건설업이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데 이 정도 가격 메리트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 수익이 나는 건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요. 현재 패턴에서는 우리가 잡은 가격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6,000원 가까이 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5,180원까지 빠진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익이 유지되고 있는 그 가격 메리트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고 와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 3월쯤 돼서 적어도 더블 수익 같은 거를 노려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00원대 저항도 한번 저항 맞고 내려왔다 두 번째 한번 넘고 다시 눌렀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기만 한다면 즉 말해서 2100선에 안착이 됐을 때 이런 종목들이 시작을 하는 건데요. 2100선이 외국인 선물 매도로부터 시작해서 확 깨졌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안착만 한다면 이런 증권과 건설주들이 다시 올라갈 거로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거론한 증권주가 되겠고요. 현대
현대증권인데 동사도 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쭉쭉쭉 흘러내리는 양상임에도 수익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이 부분은 하나의 마디로 보고요. 다시 올라갈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2만 원 위쪽에서 매도를 할 생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장이 좋기 때문에 장이 좋으나 연초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보는 경계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일일이 사고팔고로 반응을 한다면 실력이 있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 개인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전문가로서 저 포트는 안 팔고도 밀고 나가는 패턴으로 종목들을 주로 고르고 있사오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 종목을 초이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스몰캡이 되겠는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고 지금 차트상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는데 올곧게 밀고 올라온 까닭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채워서 팔 사람은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2만 원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한번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중이거든요. 이번에 패스를 하면 2만 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먹으실 분들은 따라오셨으면 계속 가시면 되고요. 이 16,000원에 파신 분들은 이 아래에서 재매수해도 되고 다른 거로 하셔도 되고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추천 종목이 없기 때문에 3개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글로비스 하나를 더 말씀드림으로써요. 마무리를 하겠는데 예. 글로비스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매수를 하는 라인 자체가 어떤 그 맥점이 되는 라인을 통과하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크게 마이너스가 나거나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결이 되겠는데요. 글로비스도 맥점을 통과하는 라인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저점을 잡아서 수익 상태로 위로 오르고 있는 건데 그 통과 자체가 항상 출발점은 느립니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일단 패스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글로비스도 매도하실 생각이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1차 20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는 비숍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정효원 과장님, 배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정효원 과장님 오늘까지 4종목을 들고 가십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장에서는 정유주 하나 없으면 정말 배 아프죠. 유가 상승 소식에 오늘 호남석유는 2% 더 오릅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이 38%에 육박했습니다. 제일모직도 괜찮습니다. 12월 23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17% 이상의 수익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6%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지난주 우리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매수한 가격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매도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2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건데요. 1월 13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마이너스 3% 정도 등락을 보였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는 손절가 이탈로 매도를 하시는 건데요. 손절가를 2,000원 주셨었고 그 가격대가 이탈됐기 때문에 탄력적인 포트 운용을 위해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정여원 과장님의 1, 2위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남석유죠. 1위 종목입니다. SOE를 비롯한 정유 관련 종목들 공통적으로 한 주간 10% 정도의 수익을 내줬는데요.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살펴보겠습니다. 17%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우리가 매수한 날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정유원 과장님. 포트 변경이 좀 있으시네요. 4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2종목은 매도를 하십니다. 그럼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 변경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개별 종목까지 어떤 정도 이제 수익률이 좀 도는 그런 순환매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대장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외주로다가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점차적으로다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규로다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팔게 되면은 다시 살만한 그런 종목이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포트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그런 방향들 특히나 이제 주도주 위주로다가
매수를 하는 방법들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포트에다 넣었다가 좀 뺐었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아차 같은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처음으로다가는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일모직이 지금 그 어제 급격히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자 소재 업체 그러니까 IT 쪽으로 다 이제 보는 시각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부분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으로다가 반영되는 부분들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뭐 섬유를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산업을 영유하는 그런 업체에서 전자 소재 산업의 분야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차트상의 눌림을 다시 주고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12만 원대는 아마도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약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모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다가는 삼성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증권은 뭐 저희가 매수하는 그런 가격대가 이제 86,000원에서 89,000원 사이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을 한번 찍고 나가지고서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그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들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전 시간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이나 보험주를 1, 2순위로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포트가 없으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번에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하는 기회를 틈 타가지고서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 구성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여훈 과장님 들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두 종목을 매도하시니까 또 두 종목을 다시 사봐야겠죠. 정여훈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두 종목 중에 원화 강세 수혜주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예, 아시아나 항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1,000원대 정도의 상당한 고점을 이뤘다가 그거를 지난주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 한 1.2% 정도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은 그 지난 해서부터 계속적으로다가 그 내용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쌓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통운 매각에 대한 그런 어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상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엊그저께 고점인 12,300원을 뚫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마찬가지로다가 13,000원에서 14,000원 선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요. 뭐 중장기나 아니면 단기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소개시켜드리고요. 뭐 같이 이어서 할까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 12,000원 아래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빨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일선을 손절가로다가 잡으시면 될 텐데 일단은 11,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역시 시장 대비 강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죠. 예,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시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신규 배틀 종목, 다음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이 종목은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죠. 예,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동안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포트에 편입을 시켜가지고서 IT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좀 증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주일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코스닥에 있는 어떤 종목들은 상당히 좀 회전이 빨라가지고서 등락폭이 너무 커가지고서 좀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다가는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표 가격으로다 한 120만 원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도 종합주가 지수가 한 2,500선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사느니 다른 어떤 뭐 여타 기타 종목을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위주의 어떤 수출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만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2,500선까지가 아니라 한 2,200, 300에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극화 장세를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IT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꼭 포트에 편입을 일부라도 시켜가지고서 같이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아마도 100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100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에 100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들고 계시면 될 텐데요. 목표가 일단은 12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예. 손절가는 90만 원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 특징이 사시면 또 안 파시니까요. 예, 손절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 주 사기도 참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도주를 갖고 싶으신 분들 삼성전자 꼭 한번 포트에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여훈 과장님 신규 종목 배틀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빨리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OCI입니다. 6617님께서 35만 7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뭐 이미 들으셨을 거고 주가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40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넘는다면은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가볍고 좋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한 번 부딪히고 접고 다시 올라가는 양상인데 차트를 보시면 회사 내용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폴리실리콘으로 대변되는 뭐 태양광의 소재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호기를 맞아서 차트도요, 40만 원을 넘는다면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40만 원을 넘게 되는지 안 넘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궁극으로는 넘긴 넘을 건데요. 그 넘기 전에 흔들림이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흔들릴지를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요, 현재 비중이 2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이시라면은 큰 부담이 아니라면 35만 원대 가격은 매수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현재 메리트가 있으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좀 더 때를 한번 써보시면 어떠실까요? 뚫는지 안 뚫는지. 그래서 정 못 뚫고 밑으로 꺾일 것 같으면 일단 차익 실현해 주시고 매수하신 원래 가격이 3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OCI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TCK를 보죠. 1318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고요. TCK를 13,000원에 90% 비중이 있으시다고요. 더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매도가도 궁금하시다고 하시고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비중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나머지 10% 비중도 이 종목에 싣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여훈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좀 전에 제가 IT주로다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TCK가 이 삼성전자의 투자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LED에 대한 인곳에 대한 부품 소재 업체로서 그 삼성전자랑 연을 닿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3,000원 이하에서 그 연초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틀 동안 상당하게 크게 상승을 하고서 그 이후로다가는 점차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업체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 투자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다가 사줄 만한 매수 조치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에 그 잘 해왔었던 구종목이라고 할까요? 좀 오래된 종목보다는 새롭게 상장이 되고 있는 신규 종목들이 어떤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 그 전자에 대한 LG 전자나 디스플레이의 어떤 투자에 대한 수혜의 종목으로다가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TCK를 지금 비중을 90%를 다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IT주들의 상승 랠리에 동참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비중을 좀 더 한 30% 이하로다가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정보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그게 제대로다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수익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요. 이거와 유사한 그런 뭐 종목을 보실 때 이제 보시는 기준이 있으실 테지만은요. 이거하고 유사한 다른 IT 종목들로 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TCK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우림 기계 보겠습니다. 우림 기계는 오늘도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제도 들어왔었죠. 1,8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407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가격대를 보니까 1년 전쯤 아마도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숍님께 여쭤볼 텐데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어떤 이유로 급등락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해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세력주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상이므로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00원을 뚫고 위에 있는데요. 10,000원을 깨지지 않는 범위라면 비중 10% 너무 작으시지 않나 싶어서요. 예. 10%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시간을 굉장히 뭐 많이 끌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10% 좀 더 사주시고요. 10,000원이 깨진다면 이제 컷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10,000원이 안 깨진다면은 위로 한번 급등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사는 젠부도 상당히 괜찮은 굴삭기용 여러 가지 이제 기계류를 만드는데요. 풍력 에너지와도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풍력 관련주라든가 그린 에너지 관련주가 아직 시세는 제대로 안 났습니다만 움틀움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의 호흡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금 출발은 이미 했습니다만 윗부분에 11,000원대 저항세를 뚫더라고요. 며칠째 아주 스마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곧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단 10,000원의 손절 가격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되겠다라고 하고요. 오르게 된다면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대를 다시 보니까 1년 전이 아니라 아마 최근에 급등세를 탈 때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림기계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아바코 보겠습니다. 아바코를 18,100원에 70% 정도로 이분 역시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어요. 7750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든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도 그 매수를 하셨을 때는 이러한 측면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요. 예. 비중이 좀 높으신 게 또 걸립니다. 지난주에는 뭐 ELK 상담을 하면서 100% 이제 비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분들이 투자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바코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투자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같은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 주가가 그런 측면들, 성장성들을 다 반영한 주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권해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일부라도 좀 팔아가지고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실으시는 게 IT주들에 대한 그 올바른 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좀 나중에 IT주들이 실제적으로 다 하락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서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관망을 하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높으십니다. 18,100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한 16,000원 정도까지 차트로 봤을 때 좀 그 6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뭐 이제 시황관을 가지고서 이제 주도주도 잘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다가 수익을 못 버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선을 지지선으로다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선이 좀 안 깨질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비중을 위쪽 부분에서 약간 좀 많이 줄이시고서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좀 30% 이상으로 또 좀 안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 좀 포트 비중 전략을 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비숍님이 나오시는 날은 어김없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 현대 그린푸드 봐드릴 텐데요. 320 하나님께서 11,4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예. 현대그린푸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고요. 현재는 이미 알다시피 뭐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고 뭐 그러면 유통이 이제 심리가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원자재가 되는 그 어떤 곡물 가격이라는 부분도 많이 만만치 않게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겠나를 보는데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실적 외의 자회사 상장 등으로 얻어내는 그런 효과도 높기 때문에 10,000원대가 저점으로 봅니다. 따라서요. 현재는 10,000원대와 11,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단은 10,000원이고요. 상단은 11,000원대. 이 사이에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틈바구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윗 가격에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요. 박스권 흐름이라는 게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저점을 이제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건 오랫동안 묵혀놨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매집을 한참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걱정 같은 건 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좀 현명하게요. 11,400원이 매수가시니까 11,100원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면 10,000원대 가까이 가면 또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매수 가격을 낮춰주시고 한 1,400원이나 1,500원짜리로 세팅을 해놓으신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상 지금요 유통업종 전반이 이런 이유로 좀 매물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빠질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일은요 매수 가격 낮추기를 자꾸 시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숍님,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요. 물려있다가 매수가 도달했을 때 팔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홀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작전상 후퇴라는 말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쟁을 하셔도요. 너무 무대뽀르게 나가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상 빠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동국제강 봐드리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2,300원. 예, 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30% 정도 비중이 있으시고요. 509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동국제강 홀딩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나 아마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동국제강의 일봉상으로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철강주는 포스코만 빼놓고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제철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일봉상의 어떤 36,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다가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6,000원대에서 왜 이렇게 좀 헤맸냐라고 하게 되면은 2009년도 고점 부근하고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서 좀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추가적으로다가 이 이후에 이 36,000원대 그 매물을 돌파하고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좀 비중이 30% 정도로다가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30% 비중 계속적으로다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고서 아마도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은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PJ메탈 봐드리겠습니다.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2,8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6058님의 종목입니다. 비숍님께 여쭤볼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상장됐습니다. 원래 대한전선 계열사인 알덱스 쪽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요. 네. 대한전선이 재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풍전 비철이 새로 인수를 했고요. 주인이 바뀌면서 뭐 재상장 이후에 뭐 점상이죠. 그러니까 뭐 기록적인 점상을 기록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뭐 이슈라는 건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에 뭐 최대 매출액이 한 170%에 달하는 큰 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상승 촉재가 돼가지고 위로 좀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빠졌는데 아마 최근에 어제나 오늘 이렇게 사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사신 이유는 앞부분에 점상이라는 부분을 보시고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시도는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손절은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죠. 2,800원에 사셨는데 이 경우에 이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2,7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전 저점 이후로 내려가기 때문에 앞부분에 점상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다 몰매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손절만 철저히 지킨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노력은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상승 턴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3,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향후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닌데 손절은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700원 손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 봐드리죠. 포스코 캠텍을 14만 30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이하나 육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캠텍은 정혜호 과장님께서 여쭤볼게요. 예, 그 이전에도 좀 상담을 했었던 그런 종목 같은데요. 뭐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예. 2차 전지 음극재 시장 진출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런 그 신사업 진출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요 근래 1월달 들어서 많이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의 매물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스코 쪽이 철강 쪽에서는 유일하게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이 포스코의 자회사로서 포스코의 예. 왜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를 빼고 보시는 건지도 좀 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요. 예.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단편적으로다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포스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신사업들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 그 작년도에 그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과점적인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시장들을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동국제강 같은 쪽에 일부씩 내주고서 기존의 우리나라 철강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 쪽에서는 신사업 수종으로다가 더 역량을 집중을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점차적으로 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캠텍도 그 2015년 이전에 뭐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어떤 신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오래 걸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저런 이제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라든지 아니면 회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성을 판단을 해봤을 때 우려하실 만한 그런 사항들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에 편입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고 단지 지금 기관 수급에 의해 가지고서 기관들 매도 물량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1차적으로 지금 12만 원대에 그 저점을 찍고서 지금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의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비춰봐가지고서는 아마도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한 14만 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해가지고서 딴 쪽으로다가 뭐 그 주도주 쪽으로다가 옮겨 타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비중도 20%로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10이나 20% 비중을 그 11만 원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서 평균 단가를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12만 원대로다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굳이 밑에서 좀 파시지 않고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항공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가격대가 눌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항공주 좋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초보 투자자께서 대한항공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한항공을 78,200원에 10%를 샀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 초보입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4219님께서 사신 건데요. 비숍님. 네. 오르니까 사신 거겠죠. 그래도 네. 비중을 적게 들어가셔서 좀 걱정은 많이 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뭐 지금 현재 최근에는요. 오르는 거 사면 돈 법니다. 그럼 잘 사셨고요. 근데 네. 다만 너무 뭐 초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순수하게 윗부분에 사셔가지고 조금 내리눌렸네요. 지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의외로 많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빨리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만 넘어간다면 지금 구정 연휴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를 보게 되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로 치솟아 오르는데 전년도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뭐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했지만은 4분기는 좀 부족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땐 좋았다라고 평가를 되는데요. 현재 양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위로 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물리신 건데요. 물리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 보면 이런 패턴은 추세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목표 가액은 좀 짧게요. 위쪽에 한 82,000원 정도에 이제 끊고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때는 이렇게 좀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사시면은 좀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눌러줘서 이렇게 사시면은 더 재밌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비숍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인 82,000원 선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SKC 봐드리겠습니다. SKC를 48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혜원 과장님. SKC는 어떻게 지금 사보면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예, 사보도 괜찮은데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SKC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뭐 호남 석유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석유화학주들이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SK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 부근에 있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 비슷한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도주 측면에서 이 SK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먼저 간 종목들을 보고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르다 뭐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매출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일단 뭐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1등주를 따라가고 있는 한 3, 4등주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그런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화학 업종에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SKC 같은 이런 그 종목들을 한 좀 처지는 종목들을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고점에서 사시게 되면은 좀 물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보시면은 5일선을 깨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44,000원 가격대도 그렇게 그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사셔도 되는데 아마도 지금 뭐 개개인별 취향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 가격대에서 한 3분의 1 정도 사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 하락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이 한 4만 원 정도로 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스테이션 봐드릴게요. 주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스테이션을 2,45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534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400원대 사셨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000원 초반이니까 그래서 주당 400원 정도면 꽤 큰 손해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비숍님. 네. 예. 그 최근에 장세가 좀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뒤에 처져 있다가 파묻혀 있던 소외주들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흐름의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이 막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또 이미 들어가셔서 이렇게 일을 치른 상황에서는 또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워낙에 바닥을 찍고 뭐 감자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틀움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같은 패턴인 경우에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순전히 어떤 그 수급이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의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양상으로 볼 때는 위로 올라갔다 톱의 날처럼 완전히 원위치로 되돌리는 거로 봐서는 시세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손실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 패턴에서 다시 꺾어쳐 올라가면 본전을 패스하고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버티셔가지고요. 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먹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은 뭐 금방 툭툭툭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버텨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여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가 2115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사주고 있긴 하지만 선물시장에서 4천 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살아나네요. 1,300억 원 순매수에 지수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오늘 지수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2부 종목 상담 시간 역시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에서 오늘도 역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병곤 전문가가 지금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설명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